숨막히는 정적이었다.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통유리창을 넘어와 한지우의 뺨을 스쳤다. 서울의 마천루들이 빚어내는 야경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황홀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저 또 다른 압박감으로 다가올 뿐이었다. 38살, 대형 광고회사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은 달콤했지만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책상 위에는 몇 시간 뒤 있을 중요한 경쟁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뻑뻑한 눈을 비었다. 왼손 손목 안쪽에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어릴 적 부모님의 잦은 다툼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였던 할머니가 나무에서 떨어진 자신을 안고 괜찮다, 우리 강아지. 저 달님이 항상 너를 지켜줄게야 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련하게 귓가를 맴돌았다.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지우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서서히 좀먹고 있었다. 팀장님, 아직 안 퇴근하셨어요? 어느새 다가온 부하 직원의 목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피곤에 절어 캥한 눈과 푸석한 피부는 그녀의 불안정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아, 네.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도망치고 싶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시작된 불길한 통증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몰랐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은 두꺼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첫 문장을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턱 막혔다. 가슴을 부여잡은 채 그대로 단상 위로 쓰러지는 지우의 모습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사람들의 망막에 각인되었다. 비명과 함께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온통 하얀 공간에 누워 있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병원이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아, 프레젠테이션. 망쳤구나.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강태준 의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냉철하지만 어딘가 인간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지우 씨, 정신이 드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지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어떻게 된 거죠? 응급실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자신이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강태준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한지우 씨, 사실 수술 중에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정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말인가.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보았던 강렬한 빛과 할머니의 미소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아직은 올 때가 아니다, 애야. 네 안의 달을 따라가렴.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던 순간들, 자신이 놓치고 외면했던 사랑의 기억들, 진심 없이 성공만을 주닫던 지난 날들에 대한 통렬한 후회가 밀려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강태준 의사는 매일 회진을 돌며 지우의 상태를 살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심정지 상태에서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빚, 할머니, 생애 회고. 강태준 의사는 지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의학적으로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일종의 환각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환영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한지우 씨가 겪은 경험이 단순한 환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지우 씨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의 말은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고립감이 남아 있었다. 퇴원 후 지우는 익숙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일에 몰두할 수 없었다. 승진, 성과, 경쟁, 그 모든 것이 한낱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임사체험 때 보았던 장면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하거나 혹은 수군거렸다. 한 팀장,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쓰러지더니 사람이 변했어. 지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길에서 낡은 광고지 하나를 발견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달빛 요가원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내 안의 달을 따라가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지우는 홀린 듯 그곳으로 향했다. 달빛 요가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고 은은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곳에서 지우는 요가원 원장이자 강사인 박서윤을 만났다. 서윤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우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서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심근경색, 심정지, 그리고 임사체험에서 겪었던 불가사의한 일들까지. 서윤은 단 한 번도 지우의 말을 끊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그 경험은 어쩌면 지우 씨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일지도 몰라요.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서윤의 말은 마치 마법처럼 지우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그날부터 지우는 달빛 요가원에서 요가와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다. 복잡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조급해하지 않고 지우를 격려하며 천천히 이끌어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명상 중에는 종종 임사체험 때 느꼈던 깊은 평화와 사랑의 감각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정화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할머니가 남긴 내 안의 달을 따라가렴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연의 빛, 순수한 생명력,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터였다. 오랫동안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자신의 감정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할머니의 죽음과 제대로 이별하지 못했던 슬픔, 그리고 부모님과의 소원했던 관계 속에서 느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어느 날 지우는 요가원 화단에 작은 모종을 심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에 경이로움을 느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다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사랑과 연결의 감각을 조금씩 세상 속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났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대학 시절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했다. 과거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친구는 따뜻하게 그녀를 용서해 주었다. 지우는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던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오랜만에 찾아간 부모님 댁은 여전히 어색하고 서먹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지우는 예전처럼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서툴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고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 역시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왔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아주 작은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지우는 가끔 강태준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곤 했다. 태준은 의학적인 관점을 넘어선 지우의 경험과 성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 역시 생명과 인간 정신의 불가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를 넘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적인 유대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우의 몸과 마음은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불안과 초조함 대신 잔잔한 평화와 온기가 느껴졌다. 더 이상 완벽주의적인 강박에 시달리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회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중요한 공익 캠페인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지만 그녀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깨달은 가치들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프로젝트를 수락했다. 프로젝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팀원들도 지우의 진심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회의실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웃음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지우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공감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캠페인 발표회 당일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발표 직전 경쟁사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 준비했던 영상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팀원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과거의 지우였다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로 이성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깊은 평온함과 내면의 강인함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지우는 침착하게 팀원들을 다독였다.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영상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진심과 열정이죠.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는 불안에 떨던 팀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술적인 문제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발표를 선보였다. 발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기술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심은 청중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지우는 이전처럼 결과에 대한 성취감에 도취되지 않았다. 대신 팀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연결을 경험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성공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발표회가 끝난 후 지우는 팀원들과 함께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예정대로 지우는 회사를 떠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공익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퇴사 후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이상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몇 달 후 지우는 박서윤과 함께 북한산 아래 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오래된 한옥을 닮은 작은 공간을 얻었다. 그들은 그곳을 달빛 치유 공간이라 이름 붙이고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돕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거창한 사업이나 조직은 아니었다. 그저 진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요가와 명상,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통해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을 뿐이었다. 지우는 가끔 자신의 왼손 손목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가만히 내려다보곤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픈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작은 달처럼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주는 소중한 표식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감이나 초조함 대신 잔잔하면서도 확신에 찬 미소가 어려 있었다. 물론 앞으로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 봄날 달빛 치유 공간의 작은 마당에는 햇살을 가득 머금은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지우는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과 생명력이 움트고 있었다. 마치 길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처럼 그녀의 삶도 이제 막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임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